이러한 친이란 이재명 정부, 반이스라엘 이재명 정부, 반미 이재명 정부, 이 외교가 자유안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애TV입니다. 대통령실이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첫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에게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G7에 초청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참관국으로 가는 거죠. 1박 3일의 강행군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참석한다라는데 초청으로 참석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국 자격이 아니라 초청국 자격이 아니라 참관국 자격으로 간다라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죠. 자, 이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냐?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혼자 가지는 겁니까? 양자 회담이 뭡니까? 상대가 오케이 콜 했을 때 양자 회담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여기서 살짝 고개가 갸우뚱. 자, 회원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탄생에 축전을 보낸 나라는 공식적으로 일본,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애매합니다. 이 분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직항 기준으로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엘바타주까지 캘거리 공항에 도착으로 봤을 때 비행기 소요시간이 10시간 반쯤 걸립니다. 자, 10시간 반. 왕복 말고 가는 데만. 그리고 이 캘거리 서쪽에서 약 350km 떨어진 곳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까지 4시간 조금 또 이동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가는 데만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가 예상된다. 왕복일 경우는 29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예상해 보시면 되겠죠. 자, 1박 3일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낼 것 같고요. 도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참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실에서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는데 의미를 두었다라고 하지만 복원할 외교가 있는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각 나라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국가에서는 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을 하고요.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말이죠. 이란의 핵 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내놨다라는 게 뒷목 잡을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6월 15일자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란은 트럼프를 1번 제1 암살 대상자로 지목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편에 서 있는 이재명의 외교는 정말 아슬아슬하죠. 네타냐후에 따르면요,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단호하게 막아선 유일한 세계 지도자였고 이란 정권은 이 트럼프를 제거해야 할 최대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스라엘은 그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의 공습을 단행했고 그 배후에는 동맹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란의 위협에 맞서 싸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것
제대로 미쳤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심지어 외교부의 공식 입장문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거의 동일한 논조를 띄웠다라는 겁니다.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대한민국이 이 적성 국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개꼬붕이 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도대체 이 외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폭스뉴스가 단독 보도한 네타냐후와의 인터뷰 내용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이재명 보유국 대한민국의 이 외교적 선택에 대해서 비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은 말이죠. 의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냥 배신의 나라다라고 국제사회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방국입니다. 심지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독도, 그러니까 DOKDO라고 지금 그 독도를 정확하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말이죠. East Sea,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기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해 온다라는 거죠. 국제 외교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런 의리 있는 국가를 향해서 이재명 정권이 상황 악화 행위다라면서 비난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게 동맹을 대하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자 엄중 대처를 공언하면서 확성기까지 껐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없으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또 뭐라 했냐? 미국 풀만 뜯어먹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라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말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명확하게 돌아왔죠. 미국은 한국산 가전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 일괄 관세가 55%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50%입니다. 제대로 때려맞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자유진영의 리더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국과 같은 범주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 규탄 성명은 상당히 선을 넘은 겁니다.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봤을 때는 자살골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폭스뉴스 브렛 바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죽이려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그 이란의 1번 적이 단호한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트럼프였고, 다른 이들처럼 유익하게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유화 정책을 펴지 않았다. 이 트럼프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지금 전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편, 내 편을 확실하게 가르고 있죠. 전 정권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겁니다.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이 좌파 정부와는 완벽하게 다르게 자국 이익, 그리고 이 미래 세대의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부분, 이런 게 이 이란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를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유약하게 협상하려는 스타일이 아니죠. 원래 미국은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국가 대 국가다 보니까 김정은의 북핵 억지처럼 이란도 그런 방향으로 이 전 정권이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단호합니다.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고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즉 핵폭탄으로 가려는 길을 열어주는 가짜 협정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고 이란에게 명확히 경고했다. 이게 뭐냐면 가셈 솔레이마니가 누구냐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인데요. 해외 작전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의 대가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 1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미군 드론으로 암살을 했습니다. 합법적 표적이었다라고 전 세계는 평가를 하는데요. 강력하게 이라는 보복을 했지만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러에는 이란이 강할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전에는 좀 이제 이란은 약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이때도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꽁하게 가슴에 안고 있는 이란은 이 트럼프를 제거일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 이란을 상대로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 핵무기 가질 자격도 없어. 우라늄 뭐 농축 이런 것도 그거 할 수는 없어. 너네들이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런 강경한 태도에 이란은 보복을 이제 가슴속에 꽁하게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번 암살 대상이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본인도 이제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주니어 파트너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란의 핵무장 능력을 차단하는데 함께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함께 우리는이라는 멘트를 하면서 핵무기로 인한 실존적 위협 그리고 2차적으로 대량의 탄도미사일 보유로 인한 이중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란을 깨부셨다. 이 이란의 위협은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이 깔딱고개를 넘는다라는 거죠. 지금 레벨로 뒀다가는 더 큰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타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타냐후의 이 발언이 단순한 정보 제공선을 넘었죠. 전략적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말은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한 게 단순한 자위권 행사 이상으로 트럼프 암살 시도다라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대해서 함께 대응했다. 내가 대응을 해주고 가장 큰 미국을 내 뒤로 보호한 거야 라고 밝힌 겁니다. 이 작전이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동 행동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언제든지 안보 공조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미국이 단순한 군사 협력국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됐다. 이 메시지가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에 향한 간접적 경고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동맹이 뭐냐?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위협, 그러니까 대통령 암살에 대한 위협을 먼저 막아냈고 미국은 이를 지지했고 그런데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한미 동맹으로 대한민국 꿀이라는 꿀은 다 빨아놓고 이제 와서 대놓고 반미하는 이재명이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지금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히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유냐 굴종이냐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진 독재국 이란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정권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행동에 나선 거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에도 침묵하고 있고 이란의 위협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이란 이재명 정부, 반이스라엘 이재명 정부, 반미 이재명 정부 이 외교가 자유안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국제 정세는요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으로 다시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좌파 워크는 그러니까 진보파리하고 PC주의, 정치적 오름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의 리브랜딩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 현금 복지 25만 원 퍼주는 것에 국민의 양심과 국가의 정체성을 팔아넘기고 피로 지켜온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생각이란 걸 하고 살라라는 말이죠. 지금 이대로라면요. 이란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킬 의지도 없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를 맛볼 자격조차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앞으로 5년이 될지 더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보유한 국가로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